어둠은 직면할 용기가 있는 소수의 비밀을 숨깁니다. 일부 이야기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논리를 거스르고 영혼을 냉각시키는 경험에 대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이야기 중 하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인공은 나의 오랜 친구입니다. 어둡고 충격적인 미스터리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세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는.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과 여러 친구들과 소름이 돋을 정도로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너무 무서워서 정신을 잃거나 눈물을 흘리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보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채 친구의 말로 하겠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헤드폰을 착용하고 준비하세요. 두려움이 곧 시작되니까요. 이 모든 일은 몇 년 전 제가 삼인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매우 유명한 대학에서 과학 과정을 졸업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시골 출신의 청년이었는데 시험에 합격해서 방콕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졸업 후 나는 이미 수도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고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환경에서 계속 살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졸업한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기로 결정하고 이 지역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학업에 전념하고 명문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취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터뷰가 거의 없었고 빨리 직장에 불려갔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확인을 받자마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임대할 방을 구하려고 노력했고 그곳에 머물며 거의 1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일상은 매우 피곤했지만 직업 생활은 매우 즐거웠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행복하다고 말하며 나를 안심시켰고, 가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는 이미 그를 도와주는 직원들이 있었다. 어느 날 쉬고 있는데 다른 지방에서 일하는 친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긴 주말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 거기에 있을 어린 시절 친구들 전체를 만나보라고 나를 초대했습니다. 일이 많아서 장담은 못하겠지만 쉬는 날은 확인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다시 오라고 몇 통의 전화를 한 후 모두가 이미 참석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신이 나서 수업을 다시 볼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과제를 완료하고 주말을 즐겁게 보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둘러 일을 했고 축하 기간 동안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짐했고 마침내 며칠의 휴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표를 예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는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큰 자전거를 타고 길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 종일 여행을 마치고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것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며 온 가족이 먹을 음식을 준비했고 그날 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친구들은 내가 시내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는 아침이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중에 모임이 끝날 때 M의 집에서 뭔가를 가져갈 생각으로 각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었지만 M은 이미 거의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동의하고 모두가 취해야만 파티가 끝날 것이라고 농담하고 이른 오후에 낮잠을 자러 나갔다. 오후 4시쯤에 나는 M의 집으로 떠났는데 그곳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몇 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동지애를 회복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술을 몇 잔 마시고 점점 더 신이 났고 어떤 친구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두려워 술을 더 사러 나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저녁 7시쯤에 트럭이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쉬지 않고 이야기하고 술을 마셨다. 그녀가 주차를 했을 때 나는 그것이 내 친구 네라는 것을 깨달았다. 학교 다닐 때 아주 친했고 벤츠도 공유하며 첫사랑을 함께 경험하기도 했다. 그를 보자마자 나는 달려가서 인사했지만 더 큰 놀라움은 그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차에서 내리는 매우 친절한 소녀와 동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신나서 모두에게 전화를 걸었고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고 벌써부터 내를 놀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비료 가게를 운영하는 집 출신이고
그녀는 정말 귀엽고 우리가 그녀를 너무 많이 놀리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살충제를 뿌릴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웃음이 이어졌고 애니의 여자친구가 차에서 나왔을 때 우리는 그녀가 임신한 지 몇 달, 아마도 두세 달 정도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친구에 대한 기쁨을 참을 수 없었고 사실 그들은 서로를 매우 사랑하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항상 불안해하고 문제의 리더였던 내와는 달리 매우 차분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평소대로 축하 행사를 계속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했고 어떤 사람은 준비된 음식을 샀고 우리는 거기 앉아서 행복하게 마시고 먹었습니다. 잠시 후 술이 취하기 시작하자 우리는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녁 9시쯤 내 친구 중 한 명이 부엌에서 고기를 튀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이미 조금 기쁘고 술을 좀 마시고 싶어서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그와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고기를 볶은 뒤 그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부분을 가져갔다. 그러나 돌아와 보니 뭔가 이상한 것이 맴돌고 있는 듯 환경이 달라졌다. 분위기가 무거워진 게 눈에 띄더군요. 기타를 치는 사람은 없었고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남은 고기를 튀기기 위해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10에서 15분 정도 더 있다가 또 다른 요리를 들고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정말 긴장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멈추고 시선 교환을 피하고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나를 슬쩍 찌르며 애니와 그의 여자친구인 파가 말다툼을 하고 있으며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주방에 들어가기 전에는 모든 게 너무 좋았고 그저 웃음과 휴식뿐이었거든요. 이제 그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혼란은 파가 자동차 열쇠를 떠나라고 요구할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짜증이 나고 임신 중이며 운전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파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진정하고 곧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침에 차를 가져가겠다며 차를 빌려줄 사람을 찾아 다시 올라갔다. 하지만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산모와 아기의 안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무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거부에 직면한 파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거의 밤 11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오토바이가 출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 보니 그녀는 우리 친구 중 한 명에게서 오토바이를 가져갔고 그 친구의 주인은 시동장치의 열쇠를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한밤중에 임신한 상태로 혼자 차를 몰고 떠날 정도로 싸움이 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절망감에 빠진 내는 즉시 트럭을 타고 그녀를 쫓고 싶었습니다.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행 모두가 그를 말리려고 했으나 방법이 없었다. 그는 너무 고집스러워서 마침내 트럭을 타고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모두 술에 취해 그들을 따라갈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서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병에 물을 들고 1리터 반 정도 마시고 화장실에 3번 가서 최대한 알코올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신이 좀 풀린 것 같아서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들을 찾으러 가겠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런 다음 나는 자동차로 가고 운전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대여 트럭을 얻었습니다. 모두가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앞뒤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시동을 걸고 막 떠나려고 할 때 우리는 애니가 다시 집 대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과 콧물이 흘러내리며 쉬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설명할 수 없었고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말했고 많은 노력 끝에 그는 죽었어.
그는 더 이상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는 그 말을 하자마자 다리가 풀렸고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록 확실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친구의 오토바이를 타고 떠난 파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애니는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집으로 올라가서 진정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밖에 남아있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합의했습니다. 나는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했고 법이 걸어온 길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나는 이미 음주량을 조금 줄였다며 조심히 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가 택한 경로를 따라갔지만 충돌 흔적이나 구급차, 구조대의 흔적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일 심각한 사고가 있었다면 법이 그곳에 입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병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는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죽은 사람이 있는지 물었지만 개조된 차량이 길가 대피소에 충돌하여 목숨을 잃은 노인 부부의 기록만 있었고 파나 애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도한 우리는 애니가 술 때문에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고 믿고 애니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운하와 접해 있는 도로에 들어서자 우리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불빛이 강렬하게 깜박이고 주차된 차량 여러 대와 사이렌이 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조대원, 경찰, 구급차가 모두 물가에 있는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를 멈추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팔을 쫓던 번호판이 694로 끝나는 흰색 픽업 트럭의 뒷부분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애니의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애니가 다시 울면서 나타났을 때 그는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차량이 거기에 물에 잠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애니는 아마도 팔을 발견했고 또 다른 말다툼을 하던 중에 사고를 당해 트럭이 운하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비틀거리며 울면서 떠났을 때 그가 살아남았다고 생각했고 팔은 아기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차량을 물 밖으로 끌어냈을 때 우리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시체, 정확히는 애니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끔찍했습니다. 그의 시체는 부어오르고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는 그가 죽은 지 적어도 1시간이 지났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모두 마비되어 얼마 전 집에서 발견한 것이 어떻게 애니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동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동안 한 친구가 우리 차를 가지고 집으로 가서 혹시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면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내의 흔적도 다른 사람의 흔적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법을 구하러 나갔을 때 사고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며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확증해 주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그는 죽었어. 그는 더 이상 여기에 없어 라는 말은 확실히 그 자신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파의 경우 그녀가 진정을 위해 주유소에 오토바이를 세웠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전하고 건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와 아들의 아버지를 영원히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한 싸움은 어리석은 이유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동안 애니의 전 이름으로 파라고 불리는 누군가가 웃었고 애니 자신도 실수로 그녀를 같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결국 즐거웠어야 할 만남은 고통스러운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친구 한 명이 죽었고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비난할 사람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때로는 작은 도발이나 부주의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초자연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단지 당신의 상상일 뿐이라고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결코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전하고 싶은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면 채널로 보내주세요. 누가 알겠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 청취자들을 괴롭힐 다음 이야기가 될 수도 있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남기고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활성화해 더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다음 회의까지. 그때까지 잠을 잘 수 있다면